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 양해를 하나 구해야겠습니다. 저희 이 메구리 김현용 대표님께서 2차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 계시고요. 집에서 줌으로 연결하셔서 오늘은 약간 목소리가 온라인으로 좀 퍼질 수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뭐 멀쩡하다고 아침에 인증샷 보내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자, 나오세요, 메구리님. 안녕하세요. 예, 뭐, 몸은 괜찮고요. 아침에 동네 운동장 가서 운동도 좀 했고, 조용히 네. 산책. 뭐,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니까 집에 있습니다. 예. 네. 이슈를 너무 많이 파신 거 아니에요? 네네. 주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뉴스 잠깐 살피고 가겠습니다. 뉴스를 2개 정도 한번 선별해 봤는데, 네. 아이고, 대표님, 어쩌다가는요, 오는 코로나 못 막습니다. 예. 일단,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핵심, 안방이라고 하는 광주에서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 대표 경선은 결과가 나 있는 거였잖아요. 오히려 광주, 전남, 전북에서 김두관 후보가 한 14, 5% 받은 게 이례적일 정도로 그러나 뭐 대세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런 거였고 저는 오히려 최고위원 경선을 유심히 봐왔죠. 일단 재밌어요. 김민석, 예, 여기는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이제 예, 김민석, 예. 정봉주 1등 경쟁도 그렇고 이번 호남 경선에서는 민영배 의원이 이제 치고 나왔는데 사실 네네. 민영배 의원이 좀 그동안 저평가된 부분이 있죠. 현역 의원들은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 지지를 선언했고 법사위에서도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자진탈당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그 선행과 희생이 있었는데 좀 저평가를 했는데 이제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호남 당원들이 민영배 의원을 좀 더 이쁘게 봐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는 박지원 실장의 도움 받기도 해요. 박 실장이 지난번 박지원 실장 말미에 그랬잖아. 뭐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하고 식사 한번 한다고 그게 아마 좀 부탁한 게 아닌가 싶고 김민석 의원은 꾸준히 앞으로도 표가 잘 나올 것 같고요. 정봉주 후보는 수도권에서 조금 중간에 조금 처졌는데 수도권에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싶고 재미있는 건 5위 경쟁입니다. 민영배, 이현주, 김병주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은 5등을 하고 두 명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 김민석, 정봉주, 한준호, 전현희까지는 조금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고 5등을 놓고 이제 민영배, 이현주, 김병주 셋 중에 둘은 떨어져야 하는 데드매치입니다. 우리는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고. 어쨌든 선거의 묘미는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이 좀 있어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 경선은 본인들로서는 이제 매번 연설하고 뭐 유권자 접촉할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오겠지만 민주당 전체로 보면 차세대 리더들을 테스트해보는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하에서 차세대 지도자들은 과연 누가 될까? 그런데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를 알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도 제 짐작에는 제가 한 번 더 연하면 적당한 인물을 부여받을 것으로 그렇게 본다. 메디치 CEO가 유고가 돼도 메디치는 문제없이 돌아가요. 어디 감히 민주당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민주당도 차세대 리더들을 팍팍 잘 키우셔서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맞지요? 이런 관점. 네. 자, 2번째 뉴스 하나만 더 볼게요. 전 솔직히 아침에 이거 뉴스 읽고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당하진 않아서 나 정말 열받았어요. 이게 무슨 사찰공하고 쌍팔년도 아니고 무더기 통신조에 관련된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저께 저녁 때 페북에서 서울대 우리 명예교수 되신 우유정 교수님이
나 통신조회 당했다고 그거 통보받았다고 그래서 왜 갑자기 우 교수님을 그랬지?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일반 사람들, 뭐 언론인 전부 할 것 없이 사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통신조회를.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8,7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는 예. 이재명 조국 대표부터 시작해서 유이종 교수 같은 진보적인 지식인,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기자들 많이 했다는데, 8,700명인데, 네네. 이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첫째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처럼 예. 하나의 그 덩어리로 돼서 나중에는 명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굉장히 개인의 정보에 대한 침해죠. 어쨌든, 이 사람들 8,700명은 나중에 다시 한번 명단이 공개되면서 그 어떤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저 사람에 대한 수사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최병 사건 수사와 관련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도 하고 있고. 이와 예. 관계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통신 감청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편파적인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8,700명이라는 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럼요. 검사는 기계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다. 이거 혐의가 해당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8,700명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87,000명, 87만 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도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거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계적인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계적인 접근, 그리고 허락, 네. 수집, 이런 것들은 큰 문제죠. 민주주의는 이게 아니거든요. 자구적 예. 똑똑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혜의 결핍.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 권력층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항 받습니다. 재판 받습니다. 네. 자, 지혜의 결핍, 뭐, 비판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용어를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구적 8,700명, 똑똑함. 네, 예. 8만 7천 명, 87만 명 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내일 아니고 옆에 일이라고 무관심하면 안 되고요. 네. 자, 오늘 시사 너구리 본격 주제 들어갈까요? 예.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잠깐 지금 목소리가 줌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예고편 보셨으면 조금 이거 뭐지 하실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윤석열 체제는 왜 무너지지 않을까? 네. 지금 우리 배화자님께서 윤짜장 무너진다. 똑바로 방송하세요. 김건희 주식 조작, 디올백 등등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도발적인 제목을 좀 뽑았습니다. 윤석열 체제는 왜 무너지지 않을까? 자, 이게 보통 지난주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탄핵열차 출발했다? 거기에다 기름까지 부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지금 시사 너구리에서 던지는 이 문제 제기는 굉장히 이렇게 오히려 다른 분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6월, 7월 20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로 세게 네. 들이쳤잖아요. 들이쳤는데,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걸로 인해서 안 되잖아요. 지금 맥스 104표까지 접촉이 나왔는데, 왜 그러면 이탈표가 8명, 10명 해서 무너지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과연 탄핵으로만 이걸 끝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분노와는 다르게 우리가 때로 싸움을 하면서도 약간 뒤로 좀 빠져가지고 전체를 보는, 맨 앞에서 큰 소리만 치는 것도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한 사람이 여러 얼굴을 갖고 있는데 한편은 뒤로 좀 빠져서 이게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긴 어디? 우리는 누구?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어, 매일 큰 소리만 치다가는 기운 빠져요. 재수없으면 네. 저같이 또 이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자, 우리 메구리님 질문이요. 우리 지금 어디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 말씀대로 예, 국힘에서 이탈표가 사실은 조금 나왔어요. 그것도 의미 있는, 예. 뭐, 그거, 탄핵표로 가기 위한 표는 부족했지만, 언론이 살짝 감췄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1차 저지선, 심리적 저지선은 일단 무너졌는데, 일단,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예. 조금 들어볼게요. 예. 그, 지난번에 방송 때 제가 그랬잖아요. 백사표 굉장히 중요한 네. 거다. 그래서 예, 예. 제목을 진보적인 언론이나 진보 진영의 여러 스피커들이 제목을 음, 자, 백사표까지 왔다. 조금만 더 하면 성문이 무너진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네. 다 그냥 뭐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음, 자, 음, 100표 내지는 98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네.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예. 윤석열 한동훈 회동도 한동훈이 요청하고 윤석열이 허락한 형태로 뭔가 대통령의 권위를 보여줬지만 센 놈은 더 센 놈은 나야 이걸 보여줬지만 사실 윤석열이 쩔려서 한동훈을 만나준 겁니다. 만나주면서 이 어영부영하게 다뤘고 그 자리에 정진석 음, 비서장이 있으면서 리모컨 컨트롤을 했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 네. 같은 경우는 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음침하다. 음침하다는 거는 자기가 약세에 있으면서도 약세를 보이지 않고 한편으로 책임질 말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한동훈을 끌고 왔는데 한동훈이 바보 아니니까 바보 아니니까 그 점을 알면서 야금야금 먹겠다는 작전 같아요. 어쨌든 예. 이 100표 내지는 98표로 가야 되는데 이 98표로 가기 위해서는 과연 저는 얘기해 싶어요. 왜 안 무너진가에 대한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 또 하나는 택티컬한, 그러니까 전술적인 측면에서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윤석열의 공안 욕설 통치가 적어도 여권 내부에서 먹히고 있다. 아, 여권 내부에서. 예, 예. 그러니까 여권 그러니까 인사의 이탈표를 일탈을 예, 이탈하지 예. 못하도록.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이라든지 청와대에 음, 근무한 음, 사람들의 일탈을 막고 음, 있다. 뭐 여러 음, 증언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입만 열면 59분 얘기하고 입만 열면 욕을 한다. 그게 이제 음. 그 윽박지르기식 통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을 통한 예. 금방도 얘기했지만 8,700명씩 통신 이용자 조회하고 이런 건데 음, 이 윽박지르기식 통치가 적어도 보수층이나 공무원들한테는 먹히고 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아직은 베이 내지는 내부 고발자가 덜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 대표님 지금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박근혜 탄핵을 돌이켜 봤을 때 탄핵은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져야 어쨌든 되는 건데 임계점을 넘어가는 그거는 반박근혜가 아니라 친박근혜조차도 그 분노에 동참할 때 저는 그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대표님의 매구리의 분석대로 들어봐도 일단 그쪽에서 여권에서 마음으로는 정말 이게 뭐지 하면서도 뭔가 두려움에 떨면서 이탈하지 못하는 이 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게 좀 더 그러니까 무너져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능적으로 현 정부를 바치는 사람들이 일탈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예, 하나는 오늘 아침 어디 신문에 났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못마땅해 하지만 여권이 음, 무너지는 꼴은 못 보겠다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아, 태도가 있거든요. 예, 요 네, 네, 앞부분으로 좀 가서 음, 그러니까 윽박지르기식 통치가 적어도 보수 진영의 통치 엘리트들이나 공무원들한테는 음, 먹히고 있다. 요게 이제 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지금 네, 제가 얘기하는 네, 건 전략 전술에서 전술적인 부분. 두 번째는 좀 웃기는 얘기인데 김건희 씨의 역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지르고 가면 김건희 씨가 네, 그거를 신상 필벌에 입각해가지고 쫀쫀하게 뒷마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설 통치로 치고 나가면
김건희 씨가 예, 그거를 네, 심상필벌로, 그러니까 자기 편 아닌 사람한테는 되게 혼내고 자기 편은 네, 또다기면서 지금 시중에 보면 윤석열 음, 욕하기보다 김건희 욕하기를 두려워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씨는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으면 킥백을 음, 한다는 거예요.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윤석열은 지르고 김건희는 뒤에서 챙기면서 부부가 공동 통치, 이 정권을 공포의 공동 통치를 하고 음, 있기 때문에 음, 쉽게 안 무너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작은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거는 촛불 때가 왜 재현이 안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 예. 우리 신본부장은 어떤 부분이 특히 궁금하세요? 아, 저는, 제가 많이 듣는 얘기들은 사실은 조금 약간 그냥 한가로운 지식인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효과, 그 피로감, 이거를 호소해요. 지난 겨울처럼 예, 추운 예. 겨울을 다시 보내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이게 실제로 작동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 그렇죠. 피로감. 그러니까 누구나, 아니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 두 달쯤 지났을 때부터 아 저거 말이 안 돼. 근데 또 음, 지난 겨울처럼 그렇게 또 나가서 추운데 고생하기 싫어. 이 네, 네. 심리 그때 음, 결과적으로 음, 국민들이 직접 나가서 민주주의를 했지만 네, 국민들의 그 뭐랄까 피해라고 할까요? 심리적인 음, 상처가 네, 상당히 있고요. 그러면 음, 이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촛불 정권이 음, 연합정권으로서 면모를 보이면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한 60여 명 포함해서 230, 40명 정도의 대연정을 그대로 갖고 갔더라면 예, 예, 지금 국민이 다시 탄핵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 음, 물론 지난번에도 음, 조국 전 장관이 저희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저희도 그 연합정부 하려고 했습니다. 뭐 김성식 씨라든지 뭐 몇 사람들 그 청와대 그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입각 장관으로 좀 들어와서 네, 네, 일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음, 하지만 부족했죠. 기본적으로 음, 문재인 정부도 음, 그 탄핵 대연합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모두를 다 보듬지 못하는 정치를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불과 몇 년 만에 국민이 대통령 탄핵을 걱정하고 여차하면 음, 행동에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마음으로 용납을 않죠. 대통령이 마음에는 안 네, 들지만. 그러면 매번 이렇게 내가 나가리요. 이 마음이 있는 음. 거예요. 자, 지금 댓글 좀 보니까요. 뭐 관심 없는 거 언론 문제 광화문 다시 나가기 싫다. 정말 감정들을 표출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게 수사권이 있어서라는 표현이 저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8,700명도 마찬가지인데 여권 내부의 단속도 그렇고 실제 물리적으로 과거로 치면은 끌려가 고문당하진 않지만 내가 털리고 내 주변이 털려서 무언가 굉장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작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댓글에도 저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니, 예,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공안 통치의 기법, 그러니까 검찰과 감사원과 정보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윽박지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윽박지르기식 통치에 능하죠. 네,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지만, 이번 네, 정권은 대통령이 직접 그 전문가잖아요. 대통령이 음,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네, 네, 지금 검찰의 목표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목표는 전 국민의 통신 보안을 털기, 전 국민을 압수수색하기.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까요?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법과 네, 제도에 의해서 수많은 법과 제도가 있지만 그중에 단 한 조항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뭐 통신 음, 조회를 해야겠다, 통신 감청을 해야겠다, 뭐 압수수색을 해야겠다,
맞먹으면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 대상이 한 건에 대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수 있는 거예요. 융통성이 네. 없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들은 그 근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의논해 볼 만해요. 이거는 참 그 불쾌하고 불편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는 대안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탄핵하고 나서 누가 할 건데에 대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 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100% 지지를 하지 않는다. 힘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진보가 집권했을 때 보수가 입을 타격.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떤 자리를 놓고 다 쫓겨나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또다시 그 박근혜 끝나고 그 박근혜 정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압수수색 수사받던 것처럼 나도 당할 수 있다. 네네. 정권에 네. 있는 사람들이 요건데, 우선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국민들 사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음,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아직 확장되지 않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보면 출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과거를 알아야 된다고. 김대중 대통령도 97년 대선에서 IMF가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97년 12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10월, 9월까지는 여전히 불안한 후보, 여전히 믿을 수 없는 후보, 여전히 저 사람은 친북한 후보로 해서 그렇게 지지율에서 1등을 못했습니다. 이회창 음, 후보가 앞서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살아온 거나 김대중 후보가 살아온 거나 또 두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마주치는 비토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이번 음, 전당대회 끝나면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고,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많이 바꿔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DJ도 그랬잖아요. 그, 뭐죠, 상당히 웃기는 그 영상물도 만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음, 중도 노선으로 가기 위해서 상속세, 종부세, 이런 건데, 비단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라 임의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책을 낼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어떤 결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죠. 어쨌든 네. 지금 현재 그 탄핵의 물결이 좀 더 도도해지지 않는 거는 음,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도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중도층에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 제가 또 하나, 우리, 대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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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편찮으신 거 맞습니까? 왜 그러세요? 자, 지금, 예, 얘기하다 5분밖에 안 보니, 남아서요. 예, 5분 가서 예,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예,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저는 예, 대안론의 문제 때문에 탄핵 열차가 힘을 못 받는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내일도 있고 했으니까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오늘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음, 네, 뭐, 여러, 예, 또 하나는, 네네, 댓글이 많습니까? 저는 지금 댓글이 안 네, 보이는데, 음. 네, 정리 멘트 해주세요. 예, 예, 5분이면 시간 많고요. 또 하나는 보수나 중도는 그렇다 치고, 진보에서도 왜 좀 더 거리로 나가지 않는가.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그, 그 학자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미의 어떤 학자 이름을, 정치학자가, 학자 이름을 예, 제가 예, 찾아봤어요. 체노에스. 체노에스, 아니, 이 문제를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준, 건국대 이관우 교수 말에 따르면 이 사람 발음을 체노베스라고 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의 3.5%가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하면, 그러니까 시위에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 어떤 정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남미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뭐 160 몇 번의 정권 교체를 통계적으로 연구 분석한 자료라고 그래요. 자, 진보층에서는 왜 좀 더 많은, 뭐 2016년에서 가을부터 2017년 초봄까지의 촛불 평균 200만씩 나왔던, 그럼 200만 안 됐죠. 이거와 같은 현상이 왜 아직 없을까요? 날씨가 더워서? 어떻게 보세요? 동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결되면은 우리 메구리님 마지막 이런 정리하고 오늘 못한 얘기는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일단 내일은 일단 메구리님의 이 코로나 확진 이후로요. 일단 시사 너구리는 좀 안 하고요. 대신에 10시 20분부터 정춘생 의원님 나오셔서 저랑 함께 초대석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메디치 유튜브 20만 돌파한 거 아실 거고요. 저희가 같이 좋은 방송 만들 사람 구합니다. 예. 저희가 다시 자막과 예고편으로 해서 동료 구하는 어떤 안내 메시지를 드릴 텐데 주변에 좋은 청년들, 일꾼들 있으면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 연결 어렵나요? 네, 어렵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사 너구리는 갑자기 메구리의 유고 상태로 메구리의 생각은 다음번에 따따블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채팅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얼른 극복하고 건강하시라는 인사말도 많습니다.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